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11월 25일, 바로 오늘 아침 미국 워싱턴과 대한민국 고흥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두 개의 사건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의 비상벨을 울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급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을 발령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기립했습니다. 이 소름 돋는 타이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실용주의 세력이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을 박살내고 미국의 위대한 재건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 그것은 일본의 로비 자금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반도체와 우주 기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미친 듯이 폭등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트럼프와 한국 기업 간의 거대한 미략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날아온 긴급 타전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AI, 즉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는 행정명령, 일명 제네시스 미션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그야말로 미국의 명운을 건 도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입니다. 그는 국립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인프라에 총력전을 주문했습니다. 자,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막대한 전력과 그 전력을 감당하며 연산을 수행할 초고성능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제조 역량은 이미 붕괴 직전입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고, 미국이 믿었던 대만의 TSMC는 중국의 침공 위협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곳은 어딥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의 책상 위에 올라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애타게 찾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를 지금 당장 수율 문제 없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주식시장이 요동친 진짜 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1월 25일 장 초반부터 쓸어 담은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급망 지도에 한국이 중심축으로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대 자본의 베팅입니다. 실제로 월가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조차 최근 한국 반도체에 대한 비관론을 철회하고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연결고리는 우주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남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동해 기립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단순히 과학기술의 성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군사적, 전략적 자산의 과시입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의 민주당 내 딥스테이트 세력, 즉 일본의 로비에 놀아나며 한국을 견제하던 자들은 수십 년간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로 한국의 로켓 개발을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추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한국이 우주 기술을 갖는 순간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같은 안보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실용주의자입니다. 중국이 우주 정거장을 쏘아올리고 달 뒷면을 탐사하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지금, 툭하면 발사에 실패하고 폭발하는 일본의 차세대 로켓 H3를 믿고 중국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누리호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곧 한국이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띄워 중국과 북한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트럼프가 구상하는 우주군 전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 보잉의 스타라이너 결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와 설계 능력을 모두 갖춘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같은 기업들은 미국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트럼프의 제네시스 미션이 성공하려면 데이터 센터와 우주 통신망이 필수적인데, 이 하드웨어를 깔아줄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 옆에 일본을 보십시오. 오늘 11월 25일 일본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한국에 팔아먹으려다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관세 20%를 아끼려고 원산지 세탁이라는 저급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의 현주소입니다. 한쪽에서는 국가의 신용을 갉아먹는 식품 사기가 반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야심차게 추진하던 라피더스 반도체 프로젝트가 기술력 부족과 자금난으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그는 썩은 동아줄인 일본을 버리고 튼튼한 강철 와이어인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LG화학이 오늘 발표한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 소식도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맹추격하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높이며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외칠 때,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쉐린과 손잡고 주행 성능을 높이는 타이어 기술까지 개발하며 전기차 시장에 초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세력이 환경 규제라는 명분으로 ESG 경영을 강요하며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한국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업계는 기술력으로 이 규제를 정면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DNA입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의 기류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트럼프의 싱크탱크들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닌 미국의 공급망을 책임질 핵심 파트너, 즉 키플레이어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11월 25일 오늘 하루 동안 쏟아진 뉴스들, 트럼프의 AI 행정명령, 누리호의 발사대 이동, 코스피의 폭등, 그리고 일본의 가리비 밀수 적발. 이 모든 사건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조차도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한번 한반도를 향해 구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일본 로비스트들이 쳐놓은 덫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한민국은 기술력 하나로 그 모든 견제를 뚫고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트럼프의 제네시스 미션? 그 성공의 열쇠는 백악관 집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과 우주 발사대에 있습니다. 일본이 가리비 원산지나 조작하며 몰락해 갈 때, 우리는 누리호를 타고 우주로, 반도체를 타고 미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격의 차이이며 실력의 차이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야,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이 위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